내가 종합전형이면 어느 정도까지 써봐도 될지, 평범한 일반고면 얼만큼 써야 할지 기준이 막막한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건 사실 모든 경우에 맞지는 않은 방법인데 약식 기준을 하나 추천드리자면, 안녕하세요. 스튜디오 강의남 문성준입니다. 일반고 학생들은 학년을 거듭할수록 교과로 쓰자니 성적에 아쉬움을 느낄 거고, 자사특모 학생들은 극소수만 교과를 쓰고 사실상 학종을 고민해야 하다 보니까 다들 학종으로 상향을 쓰고 싶다는 생각을 하실 겁니다. 오늘은 제가 대치동에서 컨설팅을 하면서 얻은 경력을 바탕으로 집에서 혼자서 간이로 학종 상향 가능성을 분석하는 방법을 소개해 드려 볼까 합니다. 먼저 수시 원서 6장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수시 원서 6장을 작성하는 방법은 일반적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 일반적인 방법을 확인한 후에 학종으로 상향 지원할 때 고려할 사항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정시 라인을 파악하는 겁니다. 모의고사와 학력평가 성적을 바탕으로 정시, 수능 전형으로 진학할 수 있는 대학과 모집 단위를 파악합니다. 물론 9월과 6월 모의고사가 가장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됩니다. 두 번째, 정시 라인보다 높은 곳 확인하기입니다. 첫 번째에서 판단한 내 정시 라인과 비슷하거나 그보다 높은 교과 성적 컷을 기록한 대학, 전형, 모집 단위들을 작성해 봅시다. 여기서의 전형은 당연히 교과와 종합전형입니다. 세 번째, 교과 라인 판단입니다. 두 번째에서 적은 곳들 중 나의 교과 성적으로 합격이 거의 확실한 교과 전형 대학 모집 단위 중 가장 높은 컷에 해당하는 대학 모집 단위를 확인합니다. 이렇게 확인한 후에 첫 번째에서 확인한 정시 수능 전형으로 진학 가능한 대학 모집 단위가 세 번째에서 확인한 수시 교과 전형으로 진학 가능한 대학 모집 단위보다 마음에 든다면, 즉 내 정시 라인이 수시 교과 안정 라인보다 마음에 든다면 정시에서 경쟁력이 있으므로 수시에서는 종합 전형의 비중을 늘리고 열심히 수능 준비를 하면 됩니다. 반대로 내 정시 라인이 교과 안정 라인보다 낮아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수시에서 어떻게든 합격해야 하는 것을 알고 원서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이렇게 수시 전략이 정해졌다면 대학에 대한 취향, 집에서부터의 거리, 지역 등을 고려해서 지원 후보, 대학 모집 단위를 추려서 결정을 하면 됩니다. 물론 의치 한약수를 목표로 하고 있다면 취향이고 거리고 간에 이런 고민 자체는 사치임에는 틀림이 없겠죠. 이렇게 나의 지원 후보 대학 모집 단위를 정했다면 오늘은 논술 전형은 논외로 하고 어디까지 상향 지원하는 것이 합리적일지를 결정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학생부를 분석하는 것입니다. 출결사, 교과 성적, 추이, 이수 과목, 교사의 서술 내용을 분석해야 합니다. 이 과정은 100% 정확도는 아니더라도 혼자서도 최대한 객관적으로 나의 학생부 종합전형에서의 경쟁력을 확인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출결 사항입니다. 출결 상황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두 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첫째, 미인정, 결석, 지각, 결과, 조퇴입니다. 미인정이 기록되었다는 것 자체로도 성실성을 의심받을 수 있는데 만약 미인정이 여러 차례라면 학종평가에서는 나쁜 영향을 미칩니다. 두 번째, 질병, 지각이 한 해에 7, 8회 정도인 경우입니다. 이 또한 성실성을 의심받아 불리함으로 작용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매우 기초적인 사항 먼저 체크해 주시고, 두 번째는 교과 성적 추이입니다. 교과 성적 추이는 학기별로 평균 성적을 내어볼 수 있습니다. 대체로 상승세라면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하향세가 뚜렷하다면 좋지 못한 평가를 받습니다. 대체로 비슷하다면 공부를 꾸준히 하는 학생으로 평가받을 수 있겠습니다. 반대로 성적이 요동친다면 꾸준히 자신의 일을 하는 학생이라 보기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만 충분히 도전해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이수 과목입니다. 이수 과목은 종합 교과의 정성평가에서 중요한 평가 대상입니다. 그러니 진학을 희망하는 대학의 입학처 사이트에서 학부, 학과별 필수 이수 과목과 권장 이수 과목을 확인하고 이에 충족하는지 꼭 확인해 봅시다. 충족을 못한 경우 불리해집니다. 이 세 과정은 기록이 명료하기에 확인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세 가지만으로도 내가 기본은 했구나 안 했구나를 쉽게 확인할 수 있겠죠. 기초 확인은 끝났고 마지막은 학생부 기재사항입니다. 기재사항을 평가하기엔 다소 어려움이 있기에 혼자서도 쉽게 알 수 있는 간단한 경쟁력 확인 방법 두 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특기사항에 기재된 학습, 활동, 실험 등이 학교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이 대부분인지 아니면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주제를 파헤쳐서 직접 실험이나 조사도 하는 등의 활동을 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전자의 경우 경쟁력이 떨어지지만 후자의 경우 경쟁력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탐구가 추상적인 원리, 개념 이해에 머물러만 있는지 아니면 학년이 올라갈수록 구체적인 현실의 문제를 다루는지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원리와 개념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현실의 문제를 다룬 탐구가 더 많은 공부를 하게 됩니다. 이 두 가지 조건에 대부분의 기재사항이 부합한다면 경쟁력 있는 학생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장 이렇게만 보아도 내가 경쟁력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겠죠. 물론 이 경우 지원하고자 하는 모집단의 성격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렇게 학생부의 경쟁력을 큰 틀에서 보고 나면 종합에서 경쟁력이 있는지 곧바로 인식이 가능해 누구의 도움도 없이 내 입시의 큰 틀의 기준을 갖고 접근이 가능해집니다. 내가 종합전형이면 어느 정도까지 써봐도 될지, 평범한 일반고면 얼만큼 써야 할지 기준이 막막한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건 사실 모든 경우에 맞지는 않은 방법인데 약식 기준을 하나 추천드리자면 종합전형에선 보통의 일반고라면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 교과 70% 컷보다 내가 1.0 이상 낮은지 1.0 이내로 드는지 확인해 보세요. 교과 70% 컷보다 1.0 이상 낮으면 다소 모험적이고 1.0 이내로 든다면 학종으로 극복되기도 합니다. 물론 상위권 대학은 어렵습니다. 종합전형을 이렇게 말씀드리면 경향성을 정해진 기준처럼 말한다고 욕하는 분들도 있을 거라는 걸 압니다. 하지만 이 정도 큰 틀의 기준도 모르고 원서를 준비하는 분들이 있기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자 경향성 있는 기준을 조심스럽게 소개해 드립니다. 여기에 더해서 최대한 상향으로 합격하는 간단한 입시 원리를 두 가지 더 소개해 드립니다. 첫 번째는 수능 최저입니다. 최저를 높게 맞출 수 있을수록 충족하는 학생이 적어지기에 상향을 노려볼 수 있습니다. 학종에서도 최저를 설정한 대학과 모집 단위가 있는데 자신의 모의고사와 학력평가 성적으로 볼 때 최저를 맞출 수 있다면 최대한 최저가 높은 전형 모집 단위로 지원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저 기준이 높을수록 나보다 성적이 좋은 친구들이 최저로 인해 걸러져 충원 합격을 노려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면접 전형입니다. 면접으로 부족한 내신을 보완할 수 있는 전형에 적극 지원하는 것입니다. 1단계 합격자는 대체로 모집 인원의 3에서 5배수가 되므로 지난해 같은 전형 모집 단위의 입결과 아주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면 2단계 면접까지는 불러줄 수 있습니다. 또한 2단계 면접 배점이 높을수록 1단계 서류 평가의 부족함을 채워 선발 순위를 뒤집을 수 있기에 더욱 유리하겠습니다. 주변에 너무 막막해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있다면 공유해서 함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으면 기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